스트라이프 패턴 같은 경우도 뭐 군복에서 발전해서 이제 그것도 좀 재밌는 게 줄무늬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많이 있는 게 중. 네. 중국에 보이시죠?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도우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하는 옷을 소개하거나 파울의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 콘텐츠는 시리즈성으로 약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은 이 콘텐츠의 제목은 도우의 패션 반죽입니다. 패션 반죽이요? 네, 반죽? 네네, 반죽 다룬다고 이렇게. 귀엽다. 빵 만드시나요 혹시?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제 패션 반죽이라는 이름을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제가 앞으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와 패션을 연관지어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서 이런 패션 반죽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현상이나 관심 가지는 주제가 패션과 어떻게 좀 연관이 이어지는지 매회 해당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좀 찬원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이 도우 채널에 왔었는데 저는 여기 오프라인 패션 커뮤니티 하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남궁찬원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궁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자주 보셨겠지만 인플루언서 지봉 부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찬원이 형님과 같이 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또 우리 도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문치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볼 주제는 군복과 패션입니다. 혹시 뭐 이 두 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봤죠. 저는 네. 어떠셨어요? 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좀 사실 영화라는 게 네. 왜곡도 많고 편집도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못 보여준다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었을 텐데 제가 배웠던 역사랑 영화랑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시피 좀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패션이라든지 뭐 군복 입은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의 패션 스타일링적인 중점으로 봤었고요. 또 인생적인 부분에서 배울 점들이 각각의 많은 그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고 크게 와닿게 봤습니다. 찬원님은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좀 고민 중이에요. 이제 제가 천만 찍는데 일조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좀 떨어질 때 네, 보고 싶습니다. 전 천만 찍을 때 제가 일조하고 싶어서 생각이 아마 재밌지 않을까요? 이제 최근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밀리터리 이런 룩이기도 하고 제가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를 언급했지만 이 밀리터리와 관련된 영화도 끈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쨌든 군복과 패션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군복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뭐 입어봤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군대도 이렇게 다녀오셨으니까 차원님부터 뭐 어디서 군생활 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을 입은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저는 의경을 나왔기 때문에. 의경 출신. 의경도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의경도 군복을 입습니다. 의경도 훈련소 기간에 논산 훈련소에서는 4주 동안 훈련 받을 때는 군복을 입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비군 갈 때나 고 나머지는 이제 의경 생활하는 경찰복을 입고 생활했었습니다. 4주밖에 아니고요. 4주 입어요, 4주. 의경 논산 훈련소에서. 진짜 꿀이네 꿀. 근데 뭐 곰돌이 꿀이네. 왜냐면 근데 사실 그 군복만 입는다고 해서 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일단 그 군복이 주는 그 남자들의 약간 PTSD 위압감들이 있는데 그걸 4주밖에 경험을 안 하셨다는 건 완전 꿀이죠. 근데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완전 꿀 빨았어요. 꿀 빨고 해서 어디 쪽에서? 저는 저기 잠실에 제가 있을 때는 잠실 세내 옆에 신천이라는 역이 신천역? 그때 없었는데 신천역에 가서 바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잠실세내가 신천역에서 잠실세내로 바뀐 거예요. 호칭. 네? 신천역에서 잠실세내역. 그 삼전역이라고요. 삼전역. 9호선 삼전역이 네, 있는데 잠실 세내 옆에 이제 9호선이 그때 제가 갔을 때 공사고 있거든요. 삼전역. 그쪽에 그 올림픽 공원 쪽으로 가는 9호선이 뚫려가지고. 맞아. 네, 그게 제가 전역을 하자마자 완공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생활했었습니다. 사장님은 의경에서 공부를 하셨고 뭐 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군복을 뭐 자주 안 입으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나라를 지키신 분이니까 그쵸. 저 열심히 일했죠. 고생하셨고 그렇죠. 네. 그건 뭐 네. 저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의경 군복이 좀 재밌어요. 의경 군복이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의경을 할 때는 좀 면이나 이런 소재가 좀 많았었는데 면 소재가 네, 면 함량이 좀 높았는데 제가 이제 1년쯤 지났을 때 경찰청장이 바뀌었는지 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찰국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이 세탁이 좀 편하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몇 년? 제가 17년도 8년도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이 단추 같은 것도 다 일일이 하나씩 푸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막 무늬만 단추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단추가 여기까지밖에 없고 밑에는 그냥 장식 단추 실제로 입는 건 여기서 하는 걸로 막 바뀌고 그랬어요. 자주 입으니까 더 실용적인 네, 측면을 맨날 빨고 실용적으로 해야 됐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왜냐면 부조리가 좀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의경에 부조리가 일반 군대보다는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셔츠를 입으니까 셔츠를 입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셔츠는 아니죠. 군복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다릴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선임 셔츠를 이제 밑에 애들이 이렇게 다림질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줄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름지면은 이제 또 이제 복장 불량으로 이제 또 이제 깨지니까 밑에 애들 맨날 이렇게 다림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김도 잘 안 가고 기능성 소재로 좀 바뀐 것 같아요, 혹시. 좀 그런 부조리 그런 같은 그런 거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긴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부조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시원님은 혹시 어디서 근무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대가 소위 말해서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뭐 1티어, 2티어, 3티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바로 일단 신체 검사도 1급을 받았으니까 네. 바로 그냥 1티어인 최전방 네. 산악 전투 프로 1%만 간 거예요. 최전방에서 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사단 8연대 2대는 8중대 출신이고 또 이제 거기 최전방에서 이제 81mm 박격포 병이었어서 제일 힘든 모직이죠.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근데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한 명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 행군 혹은 이제 전투 태세 준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포를 분내해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최소가 10kg예요. 근데 완전 군장 한 25kg잖아요. 그럼 최소 무게가 35kg인데 35kg 등에 업고 산을 맨날 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군복은 제가 입었던 건 좀 튼튼하고 좀 찢어지지 않고 좀 더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있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죠. 저는 이제 본부대는 이제 화천에 있지만 저는 이제 38선 넘고 DMZ를 넘어서 GOP라는 이제 최전방 지역에서 주둔을 해서 있었는데 맨날 고라니가 물고 고양이가 막 멧돼지 맨날 나오고 근데 또 저 군대 독수리 안 봤어요? 독수리는 네. 다 그 멧돼지들이랑 고양이들이 잡아먹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독수리. 독수리 그리고 사자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자가 있어요? 잠시만요. 진짜 고양이가 아주 거짓말이 아니라 고양이가 사자 많아요. 고양이가 사자가 독수리가 이렇게 뭐 먹는다고 하면 이제 다 나같이 고양이랑 독수리랑 엄청 싸워. 아, 거의 살쾡이 수준. 아, 네,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진짜 안 돼요. GOP에서는 이게 진짜 상상만 했던 일들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짬땅이거라고 하잖아요. 진짜 거기는 이제 생물들이 크기가 한 2.5배 정도 돼요. 그냥 여기 도시. 피폭 당했나요 혹시? 네? 피폭 당했어요? 진짜 근데 픽복 수준이에요. 근데 왜냐면 생존을 위해서 지뢰바지를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 몸을 지네들이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네. 그래서 좀 많은 거. 그래서 거의 북한 마주보고 있었죠. 진짜 제가 잘은 모르는데 몇 킬로 떨어지는 북한. 그래서 맨날 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북한 경태를 볼 수 있고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두 분 다 성실하게 급하게 의무를 다 해주셨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군복무를 했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게 어쨌든 군복을 대부분 입어야 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어떤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고 뭔가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도 좀 군 생활 하실 때 좀 어떻게 스타일링 하셨는지 좀 천원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의경을 나왔기 때문에 외출이 잦았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일반 군인들에 비해서는 이제 사복을 입는 경우가 좀 많았죠. 연출이 잦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경 친구들이 대부분 패션에 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사복을 계속 신경 사복을 많이 봐야 되니까. 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옷을 그렇게 잘 입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딱 그 당시에 무신사에서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근데 저 때는 무신사를 이용하는 층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유행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 사면 옷 어디서 샀어? 자꾸 저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주로 어떤 브랜드들이 있죠? 저는 무신사에서 저기 드로피 아니면 저도 그때 이제 무신사 랭킹 1위, 2위 같은 거 사거나 이제 에이세컨즈, 자라 뭐 이런 라인의 옷들을 사서 입었었어요. SPA 위주. 아 그쵸. 왜냐면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뭐 그때 지금 일본 브랜드나 뭐 명품을 입을 수도 없는 거고 약간 트렌드 반영해서 입은 뭐 스파 브랜드,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 좀 약간 저렴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브랜드고 무신사에서 약간 색깔 있는 브랜드 이렇게 해서 입었는데 그 정도만 입어도 잘 입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막 많이 신경 쓰는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막 신경 쓰기 시작하는 나이대다 보니까 좀 신경 쓰고 막 사람들이 막 잘 입는다 자꾸 몰아가니까 선임들이 제가 요즘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자꾸 옷을 이 옷 어디 거야? 야 이거 잘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발전되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어쨌든 외출이 많고 아까 그 같이 동기 하시는 분들 스타일 보니까 서로 좀 발전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관심도도 좀 깊어지고. 네, 그리고 뭐 일단 외출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출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깊어지게 네, 되는 네. 좀 시기였겠네요. 네. 지원님은 아무래도 육군이다 보니까 헤어스타일이나 네. 아 혹시 머리 많이 기르셨어요? 저요 그래도 머리 많이 기르지는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때도 조금 더 머리를 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 오. 네. 그래도 의경이랑 육군의 그 주기제가 완전 다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아 근데 오히려 완전 옛날에는 짬이 차면 머리가 완전 기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완전 평등 시대잖아요. 네, 그렇지. 이제 거의 뭐 완전 평등 시대로 가기 때문에 머리가 오히려 병장도 짧게 할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헤어잖아요. 제가 또 이 장발에 히피펌을 했던 사람으로서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지옥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3구 이제 행보관부터 소대장, 저희는 이제 박격포병은 소대장이 이제 부사관이에요. 장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군인 정신의 끝판왕. 그렇죠. 이거 FM? FM.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머리카락만 안 닿다. 빡빡 밀어야 된다. 6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선진병이 2.0이라 해서 저희 때 살짝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최전방은 3구로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휴가 나갈 때도 진짜 칼같이 3구로. 여기가 3mm고요. 네, 3구가 이제 3mm, 9mm라는 뜻인데 진짜 그러면 머리카락이 없어요. 진짜 그 헤어 드라이기를 안 써도 됩니다. 머리를 샤프도 필요 없어요. 이제 말이죠. 네. 그리고 털고 바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최전방은 항상 그 언제 전시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언제 전략을 터질지 모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생활 패턴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머리가 빡빡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니, 볼캡 혹은 막 여러 가지 모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한 제약이 많다 보니까 액세서리를 이용한 스타일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그 이전에는 비니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럼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 근데 지금은 뭐 스타일링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니 모자가 바뀌어서 옷을 샀던 시대라 지금은 옷을 사면서 비니 뭐 이런 액세서리를 살 수 있는 그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만 그때는 하나하나 아이템 구매를 신중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일링을 안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어쨌든 군대에서 저도
핸드폰을 쓰던 아, 시대였어서 이제 여가 시간에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그때 이제 휴가 때 어떻게 입어야겠지 하면서 좀 이것저것 커뮤니티나 유튜브, 패션 유튜브들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패션에 관심이 더 깊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군대라는 게 남자들한테 좀 이런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는. 그렇죠. 또 월급이 이제 많아지셨잖아요. 아, 네. 그때부터. 네. 저는 19만 원 세대거든요. 병장? 19만 원, 14만 원 시대 병장이 한 20 얼마 됐을거든요. 오. 네, 그 세대였어가지고 얼마 셨죠? 병장 때 50만 원 가까이 오. 나니까. 저도 병장 40만 원. 네. 그래서 조기 전역 하면 이제 돈 줬다 벌었어. 그래서 그 네. 월급도 많아지니까 그만큼 좀 소비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년 60만 원이에요. 아, 저는 응원합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상한 지원율이 없어요. 아, 왜냐면 아, 병장이랑 부상관이랑 진짜 급여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당이 많다고 하더라도 급여 차이가 별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상은 월급을 올려주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부사관에 대한 대우가 항상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어쨌든 좀 군복 관련된 아이템이나 그런 어떤 식으로 그런 아이템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독자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아이템부터 소개해 좀 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 깨구리 바지를 이제 옆에 계신 지환님한테 샀어요. 이게 이제 준지 옷인데 이게 이제 준지? 네, 이런 게 좀 과하거든요, 밀리터리가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리터리를 입을 때는 저는 좀 그냥 검은색이나 이제 그레이, 블랙이나 그레이로 좀 톤을 죽여서 이 밀리터리만 딱 살려주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요. 얘 시선이 좀 그쵸. 왜냐면 얘도 포인트 같고 위에도 포인트가 가면은 둘 다 죽어버리니까 강강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색이 좀 강해서 그렇다고 뭐 네. 위에도 밀리터리 입고 다니면 너무 다 군인으로 오래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저희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게 뭐 패션으로 입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뭐 민방위를 갔다 왔는지 그냥 패션으로 이거 입는지에 대해서 저를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처럼 그래도 보이고 패션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입어줘야 되지 않을까. 패셔너블을 하려면 조화가 중요한 거. 네, 약간 그래서 톤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밀리터리가 섹시하다 너무 짙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 밀리터리 웨어의 특성이 있는데 네. 주머니가 좀 많아요. 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좀 많아서 상의도 주머니나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로 디테일들을 맞춰주는 포인트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검은색을 입지만 이렇게 뭐 주머니가 많이 있는 걸로 맞춰주면은 뭔가 모르게 매치가 좀 조화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님은 입고 계신 것도 이게 약간 밀리터리 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원님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저는 이제 그 공군 항공점포죠. 그래서 MA1이라고 속히 많이 불리고 항공점포라고 불리는 이 MA1을 입었는데 이거 이제 마틴로즈 저번 시즌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되게 제가 이거 구매를 한 이유가 군복은 군복은 일단 활용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직접 입어봤을 때 군복의 디테일들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틴로즈 브랜드의 색깔을 좀 완전히 담아낸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크롭한 기장감, 원래 오리지널보다는 좀 더 크롭하고 좀 과감하게 풀어냈지만 어쨌든 그런 크롭 기장감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시볼이나 이 안감을 보시면 이렇게 내피기까지도 이 주황색, 그러니까 저는 형광색, 밝은 색으로 약간 구조나 이제 조난을 당했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이런 디테일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 정도면 구매할 만한데? 라고 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할까 대부분의 그 스타일링 유튜버 분들이 항공점포 스타일링 코디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스타일링법도 맞지만 저는 이런 항공점포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색감 매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재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위에는 죽이고 아래를 조금 더 푼다든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군복의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색감을 다른 아이템 색감과 좀 매치를 시켜서 색감적인 코디를 해주는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항상 상병 이상부터 입을 수 있는 룩들이 있어요. 상병 이상. 그러니까 이게 좀 계급별로 입을 수 있는 룩들이 깔깔이나 소위 말해서 깔깔이의 반바지. 네. 혹은 이제 그 트레이닝복도 생활복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생활복도 이제 저지의 반바지 혹은 반팔의 긴 바지 이런 거는 이제 일정 계급 이상부터 입을 수 있는 혼복을 네, 혼복은 일정 계급 이상부터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색감이 달라요. 근데 그걸 색감을 다르게 매치를 했을 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2등병, 1병, 소위 말하는 좀 계급이 낮은 이제 짬 X 그런 분들이 계속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군복에서는 색감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밀리터리에 좀 잘 밀리터리 색깔, 국방 색깔과 잘 어울리는 이 베이지 코트 팬츠를 매치를 해봤고 브라운 색상이 좀 가까워. 이것도 군복의 약간 장교 스타일에 좀 차용을 해서 오늘 코디를 해본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이 디테일이 좀 들어가져 있는 그런 밀리터리 아이템을 좀 다른 제품하고 좀 네. 조화롭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일단 두 분이 어쨌든 컬러나 이런 색감적으로 이렇게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사실 입고 계시진 않지만 뭐 아메카지나 이런 좀 참고하면 좋을 그런 브랜드나 스타일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군복이라는 이 복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패션은 이미지별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적인 이 매니시 이미지에 군복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적인 이미지의 이 아이템들과 매치를 했을 때 매치가 좀 조화롭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죽 자켓하고 밀리터리가 이 남성적인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아니면 데님 같은 경우도 이런 남성적인 아이템이에요. 매니시한 아이템을 속하기 때문에 데님이나 가죽 자켓하고 좀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일본 쪽에서 복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아메카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코디를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군복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키색이라고 부르는 국방색을 입었을 때 니젤 카본 같은 아메카지 장인분들이 입는 코디 같은 거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국내에는 그 클래식 쪽 많이 입으시고 아메카지 쪽 많이 입으시는 젠틀맨즈 클럽이라는 크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코디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성적인 옷들하고 믹스 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리젤 카본 아니면 국내에서 젠틀맨즈 클럽 이런 스타일을 좀 참고해 보면은 밀리터리 룩을 한 단계 더 감도 있게 스타일링 할 수 있다고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군복과 패션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 군대 그런 경험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좀 다뤄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과거 군복이나 뭐 그런 전쟁 복식들이 계속 많이 변해왔잖아요. 그런 뭔가 복식에서 알 수 있는 패션 요소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패션을 그러니까 옷을 구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심미성과 기능성으로 나눠요. 보여지는 거하고 약간 네, 옷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패션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모카솜 같은 경우 발전됐을 때 사람들이 따뜻한 옷 입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 군복은 옷의 심미성과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옷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실제로 입고 전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의 시대의 군복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막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도 군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막 철로 만들어가지고 막 칼 맞았을 때 칼 튕겨낼 수 있고 방패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찔려도 안 다치게 그렇게 만들어니까 진짜 튼튼해서 신체 보호의 기능이 극한된 갑옷 네,
네. 보시죠. 갑옷도 어떻게 보면 군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과거에 그런 로마 시대 보면 좀 과거 상태로 되어 있는 뭐 군복도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형태의 지금 옷을 입고 군생활을 하진 않잖아요. 최근 입고 있는 좀 아니 저희가 입었던 군복들에서는 어떤 그런 패션 요소들이 있는지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정확히 말하면 옷의 기능 중에서 네. 신체의 보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칼에 찔리지 않거나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차 세계대전 쪽으로 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쪽으로 갔을 때 군복의 패션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때 발전을 한 옷이 이제 버버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물에서 우리가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인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이제 바다에서 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영국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비도 많이 오고 영국이 원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판초고기처럼 버버리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개발이 됐고 그래서 게버딘이라는 소재가 그때 개발이 돼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버버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쫙 발전을 했죠. 뭐 그거 이외에는 이제 해군이 있던 네이비 옷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마린룩이라고 부르는 이 스트라이프 패턴 같은 경우도 뭐 군복에서 발전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재밌는 게 줄무늬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마린 이렇게 주문이 네. 오, 정했어요. 주문이 그게 있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적어줄까요? 21개를 봤어요. 아 그걸 정해놓고 이렇게 그게 뭐 과학적으로 좀 제일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스트라이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네네. 흰색과 검은색이 같이 있어야 이게 흰색이 있어야지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21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세인트 제임스나 이런 거 네. 보시면은 줄무늬 개수를 한번 세어보는 것도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그러면 바다에 빠졌을 때만 잘 보는. 뭐 그것도 있겠고 파도의 영감을 받은 것도 있고. 네. 저한테도 잘 보이게 되는. 근데 물에 빠졌을 때는 저한테 잘 보일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 일단 저한테 발견했을 때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 이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총을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바다에서 여기서 총 안 나갈 텐데 어차피.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뭐 차장님 지금 입고 계신 바지 같은 경우도 사실 완전 옛날 군대는 저희가 일명 개구리 네. 군복이라 할 만큼 좀 완전 좀 진한 녹색에 갖고 네. 왔다면 점점 컬러감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사실 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월남 전쟁.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를 다 보세요. 라이언 일병구합이나 이제 1917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군대에서 입는 이 색깔의 옷이 아니에요. 그게 카키색이에요 사실. 샌드가 약간 섞인. 그러니까 이 유럽 쪽은 산이 발전을 많이 안 했어요. 산악지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샌드 이제 약간 노란기의 옷들과 또는 이제 해군 같은 경우 네이비 그런 식의 옷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월남 전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우리가 국방색이라고 부르는 지금 지환님이 입고 계신 이런 색깔의 옷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옷을 많이 입고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이 베트남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서 엄청난 패션 부흥기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뭐 히피라든지 뭔가 막 베트남 전쟁 그거 막 반항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평화를 청년층에서도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입어지게도 됐고 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갔다 오니까 그런 국방색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친밀감이 생기니까 평상시 코디에도 그런 게 조금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투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예전과 이제 막 이런 걸 보면은 총의 발전도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총의 발전.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군복의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총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머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주머니가 왜 많을까 생각해보면은 원래는 칼 들고 있으니까 칼 여기 끼고 방패 하나 들면 끝이에요. 근데 총은
탄피가 탄피가 있고 있어요. 탄피를 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관해야 될 게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탄피를 보관하고 뭐 수통 끼고 뭐 탄초 오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서 군복도 같이 발전이 되었고 아직도 총은 쓰니까 그 군복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입고 있지 않나 싶네요. 사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새 그런 포켓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런 패션적인 디테일이 막 추가된 것 같고 컬러도 어쨌든 좀 더 적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전투에서 좀 승리를 위해 은어패가 좀 더 용이한 그런 컬러감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아마 뭐 지금 아우터 류 중에서도 사실 원래 군복이었다고 볼 수 있는 원래 군복이었던 아우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아우터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지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는 버버리가 이제 영국군의 좀 위탁 부탁을 받아서 만들게 됐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트렌치코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장교들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에 제가 요즘에 자주 입던 더플코트 귀여운 떡볶이 코트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해군 장교들이 입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군들이 자주 착용하던 그런 코트라고 알고 있고 아마 그래서 그 토글이라고 그 단추 형식에 따라서 또 뭔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정확히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아마 한번 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알아보시는 게 기억이 남으니까요. 한번 직접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 작년, 재작년 히트를 했던 발막한 코트 있잖아요. 네. 추운 지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고 행군을 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좀 발막한 코트라고 알고 아니면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수정해주셔도 되고 저걸 그냥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쪽으로 유명한 코트 아세요? 이쪽에 약간 근본이라고 부르는 코트가 있어요. 이쪽이 약간 발막한이나 맥킨토시 맥킨토시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발막한 코트 하면 아마 캡틴 션샤인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약간 복각을 잘하는 브랜드겠죠.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헤비하고 네, 굉장히 헤비하고 무거운데 그게 이유를 이제 생각해보면 아까 지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옷의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고 두껍고 방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발막하니 그렇게 좀 무겁고 그렇지 않나 싶네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뭐 마원이나 뭐 피코트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군복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계속 많이 변천이 있었었는데 마원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그 가죽 자켓 소재로 가죽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냥 그 당시에는 높은 곳에서의 온도만 버티기 위해 온도에만 보온에만 초점을 맞춰서 레더로 만들었다가 이게 낮은 데서 비행하다가 땀이 나면 위에서 얼어버려가지고 땀 배출 쪽으로 좀 보완을 하고자 이 나일론 소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아우터의 형태도 계속 바뀌어오는 것 같고 피코트 같은 경우에는 해군들이 자주 입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당시에 바람이 바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잘 안 통하게끔 더블 멀티드 형태도 이렇게 꽉 매서 바람을 막아줬고 약간 그런 좀 디테일들이 좀 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입고 계시는 옷들이나 많이 봤던 옷들이 군복에서 왔다 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한번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외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좀 어쨌든 옷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마원이나 아니면 뭐 트렌치코트, 피코트 이런 거 좀 입고 싶으신 분들에게 요즘 좀 이런 브랜드 보면 좋다 하는 브랜드 추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옷을 안 산지 꽤 오래됐는데 MAO 같은 경우에는 근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많이 알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소개도 많이 했던 알파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와 로스코 로스코는 진짜 군납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되게 가성비 좋게 좀 진짜 좋은 실루엣의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고 사실 MA1을 유행시킨 브랜드는 발렌시아가랑 베트버거에서 유행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헤비하고 그 칸예가가 입었던 헤비하고 맥시한 그런 실루엣의 아이템, 그 발렌시아가 베트멍의 아이템을 입고 나서부터 그 트렌드가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도전해보려면 그런 좀 고가의 명품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옷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무신사만 들어가도 MA 치면 다 정리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SPA 쪽으로 빠지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클로나 스파우 탑텐, 무신사 스탠다드 짱. 무신사 스탠다드 진짜 좋아요. 저는 약간 M65 우리가 흔히 뭐 개파카라고 많이 네. 부르고 뭐 옛날에 야상이라고 많이 부르고 뭐 옛날에 뭐 배정남 씨나 네. 아메카드 뭐 이런 공트리어들도 많이 보시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저는 MA1보다는 M65를 좀 더 많이 입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과거 야상 같은 느낌. 과거 야상이랑은 좀 다르죠. 방상 외피, 네. 방상 외피, 네. 내피를 부착할 수 있는 네. 방상. 뭐 우리가 뭐 흔히 피시테일 파카라고도 많이 부르고 개파카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게 정확히 M60하고 M40 몇이죠? 48. M43, M51. 뭐 그게 조금씩 용어가 있는데 이게 번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M65와 M40 원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복각을 좀 잘 하다 보니까 잘 입게 되고 국내에서도 요새는 많이 복각을 잘 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많이 나와서 뭐 진짜 전통식으로 일본식은 근데 조금 안 좋은 게 내피를 많이 안 붙여놓더라고요. 일본은 네. 이게 M65가 사실 베트남 전쟁 때 좀 발전된 건데 얘네는 그때는 뭐 안에 내피를 잘 안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추우니까 국내에서 좀 잘 나오는 브랜드들로 해가지고 뭐 이런 아메카지 들어오는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는 시리즈 쪽으로 제외하고는 크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아메카지를 막 그렇게 잘한다라고 느끼는 브랜드는 없어서. 베트남 전쟁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때 제가 알기로도 아마 히피족들이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쵸. M65 소켓을.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탁 부흥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히피라는 이 그 문화의 정신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히피라는 일단 정신은 뭔가 반항적인 이미지고 베트남 전쟁을 그때 좀 반대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입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히피펌 하면은 막 이렇게 빠글빠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 무드가 이런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보면 정글이에요. 정글. 네, 정글이에요. 베트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숲이 아니라 밀리는 거 정글의 느낌이 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자연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히피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치가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글과 히피펌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은 네, 왜냐면 좀 잘 어울린다는 느낌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제가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하셨죠? 왜 잘 어울리냐고 좀 안쪽에서 찾아보면은 지저분해요.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밀리가 정글은 진짜 야생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손질을 안 해도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근데 피pom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머리 안 감아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더 막 이렇게 찝찝하고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도 머리 상태 똑같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맨날 안 감고 출근하시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게 비밀입니다. 네. 머리 좀 스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게 있지 않을까.